남편분이 네네네. 미국 분이세요? 네네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저의 매력에 빠진 거겠죠. 보여지는 성과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좀 귀담아 듣는 것도 또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낮은 마음으로 도민에게 다가가겠다. 그 마음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에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의 박찬민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쪽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최효숙 의원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이력서를 좀 받았는데 네, 써주셨잖아요.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력서, 이름은 최효숙, MBTI는 ENFP. 자, 취미는 여행이라고 써주셨어요.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네, 여행은 가서 막 어떤 걸 활동하는 것보다는 가면 그냥 좀 맨날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던 거가 거기 가서 좀 잊혀지니까 그때만큼은 좀 마음적으로도 머리를 식히는 차원으로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최근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혹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유보통합 관련돼 가지고 일본의 오사카에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남편이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예. 미국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남편분이 네네네네. 미국 분이세요? 네네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교류 이제 저희 군포시가 예. 그 교류 협력을 하는 시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미국에 있는 시였는데 어디예요? 워싱턴주의 그랜트 카운티랑 모제스 레이크 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공적인 일을 하시는 이렇게 교류하다가 교류하다가 좀 만났는데 네. 이제 뭐 저의 매력에 빠진 거겠죠. 네. 예.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특기가 멍 때리기예요? 네. 생각을 좀 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시 뭐 1시간이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럴 때 오히려 좀 생각 정리가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밸런스 게임 해볼 텐데요. 마음을 꿰뚫는 능력과 1초 만에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요? 마음을 꿰뚫는 게. 네, 왜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를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도연을 하고 있지만 그래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든 예. 갈 수 있는 거는 뭐 그 차도 있고 예.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또 꼭 빨리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은 1시간 내에 말 못하는 아이와 친해지기, 그리고 고집 센 어른과 친해지기. 이걸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말 못하는 아이. 와 친해지기. 네. 고집 센 어른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고 없죠. 생각해요. 왜냐면 어른들은 너무나 이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나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자, 남은 임기 동안 조례안만 작성하는 거와 주민 상담만 하기. 주민 상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요? 주민 상담하기. 네네. 대부분 의원님들은 주민분들 만나는 거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보여지는 성과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좀 귀담아 듣는 것도 또 좋은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인데요. 나는 뭐뭐다. 그런데 허투른 사람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네네. 예. 아무리 뭐 의원이라고 하지만 사람은 늘 서투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대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느낄 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서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도 해봤고 또 단체장도 어떤 지휘적인 거에 포지션도 가봤고 도의원이 됐지만 늘 서투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상대방을 대하거나 어떤 마음을 이해할 때 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해도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는 사실 최효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동네잖아요. 네네네네네. 예, 군포시.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이 퀴즈를 내주시면 제가 맞추는 건데 네. 저에게는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나 보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출산율이 요새 가장 문제가 좀 많이 되고 그쵸. 있잖아요. 예. 근데 경기도에 한 5년 전에 한 12,000개소가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몇 개일 거라 생각하세요? 경기도 전체예요. 네, 경기도 전체. 12,000개였는데 지금은 당연히 줄었겠죠. 네네네네. 그렇죠? 7,500개로 줄었어요. 왜요? 너무 크게 잡으셔가지고. 너무 크게 잡았어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한 9,000개 할까요? 네, 뭐 근접하긴 한데 네. 9,000개보다 좀 더 내려왔어요. 예, 한 8,000개 이상에서부터 9,000개 사이거든요. 사이에, 8, 9,000개 사이에? 8, 9,000개 예. 사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7,500개? 왜냐면 민간하고 가정이 그만큼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 대신 예. 국공립이 늘어났으니까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1,000개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국공립 1,000개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7,500개에서 7,000개가 큰 틀에서는 맞는데 예. 늘어난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한 그 정도 되고 군포시는 한 5년 전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느 예. 정도실 것 같습니다. 군포시가 몇 개였는데요? 군포시가 한 예. 200개, 원래는 한 7년 전에는 300개, 320개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 몇 개실 것 같아요? 250개요. 한 130개 남았어요, 지금? 네네. 엄청 줄었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출산율 저하랑 같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 정책에 관련돼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돌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질적인 걸 향상시키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거에만 또 예산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되는 거에만 이렇게 정책이 가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출산율 저하가 계속 그러한 기조들 때문에 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잘하고 운영하고 있거나 돌봄을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거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또 경기도 의회가 좀 앞장서줘야지 그 교육 환경 개선도 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출산율도 늘어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내주세요.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이 뭐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힌트를 좀 주세요.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조금 뭐 아이면 무릎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좀 맞추고 싶고 또 청년이면 청년의 어깨 높이에 맞춰서 말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불교 용어기도 해요. 그래요? 일단 마음 심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걸 낮춘다고요? 네. 아래로 본다는 아래로 낮춘다? 하심? 아, 하심이에요? 역시. 너무 그냥 막 들어갔습니다. 하심이라는 네네네. 용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서 원래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도의원이 뭐 마음을 낮추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눈높이보다는 눈높이 좀 밑에서 좀 대해주면 저에게 민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편하게 접근해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하심이라는 마음을 썼고 제가 또 취약계층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눈으로 좀 세상을 바라볼 때 취약계층이 좀 행복한 세상이 오면 전체적인 모든 보편적인 세상이 좀 행복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조금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최효숙 의원님의 의정 활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경기도 네. 의원이 처음으로 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보니까 23년간 어린이집 교사를 해서 이제 원장까지. 네, 교사 생활은 뭐 강사 생활도 했었고요. 뭐 네. 교사 생활은 한 7년 정도 했고 이제 원장 우연한 기회에 그 원장이 또 됐고 원장을 하다 보니 정책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연합회 활동을 좀 했고 예. 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연합회장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어떤 연합회장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했어요. 경기도 도내 어린이집 네네네. 연합회장. 네네네. 되게 힘 있는 자리 아닌가요, 거기? 뭐 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 좀 현장형이어가지고 제가요 좀 찾아가는 형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회장을 할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 예. 그 부족한 제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연합회장 하시면서 뭐 이뤄낸 거? 일단 성과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네, 뭐 아기 유치원 다 보내보시고 어린이집도 보내보셨을 건데요. 그 부모들이 내는 부담 비용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게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또 민간에 다니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근데 예. 부모 입장에서는 그 다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데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연합회장 하는 동안에 이뤄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같아요, 이제는 내는 비용이? 네, 내는 비용 이제 부모가 어떤 교육비나 보육을 내는 비용은 없고요. 예. 그 대신 이제 선택적으로 뭐 특별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현장학습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이하게 좀 다른 비용들을 부모들이 부담을 하는데 예. 교육비나 뭐 보육료 이런 부분들은 뭐 국공립에 다니든 아니면 민간 가정에 다니든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연합회장님 하시다가 이런 완전히 다른 정치 쪽으로 입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네. 그냥 오늘만 되게 잘 살자. 예. 오늘만 되게 잘 살자로 그냥 살았는데 어린이집 교사를 하려고 할 때도 해야 되나 하는 것보다 그때 IMF가 터지고 뭐 2000년도여가지고 직업들을 되게 구하기가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애들 가르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교육교사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 원장을 할 때도 이제 교사를 좀 그만하고 뭐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제 우연한 기회에 삼본에서 어린이집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어린이집 하다 보니까 이제 정책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공평하지 못하지? 왜 애들의 어떤 환경들이 이렇게 다 불공정하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연합회 일을 하면 좀 의원들도 좀 만나보고 또 아니면은 시청이나 뭐 아니면 도청이나 이렇게 의견을 좀 같이 들어보거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저한테 약간 좀 멘토 해주셨던 분이 넌 이미 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계획한 대로 사람들이 잘 움직여주고 그것이 잘 실행되는 것 같다. 그러니 한번 정치도 생각해봐라 이랬었는데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었거든요. 예. 근데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된 거죠. 이 의회, 경기도 의회에 들어올 때 과제를 안고 네. 입성을 하셨다. 그게 뭔가요? 뭐 과제 유보통합이라는 유보통합. 유보통합이라는 과제도 있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렵더라고요. 예, 막상 이제 와서 어떤 일을 해보니까 그 전에 선배 의원님들이 제가 이제 그냥 일반 민간인일 때 왜 이거 하나 해결 못하지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되게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의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죠? 네, 예. 되게 다르죠. 그걸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근데 네. 그래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유보통합이라는 그 정부 정책의 과제, 크게 큰 과제가 일단 하나 매듭이 풀렸고요. 그리고 매듭 풀린 거에 이제 과제들이 여러 과제들이 있을 건데 그게 100가지가 될지 뭐 수천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법적인 거가 통과가 됐고 경기도가 전국의 3분의 1 영어 유아까지 다 포함하면 3분의 1의 영유아에서 학생 수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예. 그 전국에서 3분의 1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책임 있게 경기도만의 어떤 유보통합, 뭐 교육정책, 또 유아 보육 정책, 돌봄 정책 이런 것들이 제시돼야지 정부 정책에서도 크게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육기획위원회 이게 지난 2년간 네. 했던 상임이죠. 네. 활동했던 교육권에도 관심이 원래 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정책도 좀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학폭이랑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요즘에는 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 다 스마트 기기로 이제 수업도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 관련된 것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유아교육과가 해당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교육청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최초 유보통합 추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런 이제 기사도 네. 본 것 같은데 요 얘기 좀 조금 해주세요. 유보통합이라는 큰 틀이 유보통합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무엇이 통합될 거냐. 그러면 물론 이 유보통합이라는 것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꾸준히 한 3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의 중점은 뭐였냐면 아이들의 출발선은 부모의 어떤 인종이나 아니면 어떤 부의 가치, 부의 뭐 어떤 내용이랑 다르게 가족의 환경, 유형이랑 다르게 출발선을 사회적으로는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에 취지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럼 경기도는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할 것이냐. 지금 기존의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었고 돌봄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다를 게 없었는데 계속 통합을 못하고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의 지원 체계가 달라지고 교사들의 어떤 지원 체계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받는 교사를 제외하고는 교사 처우나 이런 부분들의 일정적인 부분들도 다 좀 향상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출발선이 동등해지려면 그 통합이 이루어져서 한 개의 부처에서 그거를 관할해서 그 아이들한테 똑같은 지원의 동등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거를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추진단이 있어야지 그거를 좀 진행할 때 계획적이고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재밌네요. 디지털 아까 조금 얘기하셨는데 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네. 요것도 작성해서 내셨다고요? 네네.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미묘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 네.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그게 어떤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우리는 그 병원이나 아니면은 내가 진단을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겠냐. 보편적인 건강이, 정신건강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크게 문제되는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푸바오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푸바오가 대나무를 먹는 걸 보면서 힐링을 느꼈다고. 네. 그런 거에 솔루션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어떤 그 앱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누구나 접속해서 그런 부분, 정신건강을 좀 예방 차원에서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걸로 제가 좀 관심을 가져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네. 지난 8월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토론회 네. 이것도 진행을 하셨다고요. 네. 돌봄 관련된 건데요. 누구나 돌봄을 하면 경기도가 그 돌봄을 예전에는 이제 옆집 아줌마한테 좀 저희 아이 좀 맡길게요 하고 좀 부탁하고 좀 그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가 그런 어떤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기회소득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좀 취지가 있어요. 그게 약간 그 애매모호한데요.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자격이랑 관계없이 이제 내가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해서 하면 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요. 그럼 그런 것도 좀 어떤 심사 같은 게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지역의 커뮤니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5인 이상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뭐 그러니까 그 장소를 가지고 있어가 돌봄을 진행해 줄 수 있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면 내가
누군가의 아이를 돌봐줄 때 어떤 봉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기회소득이기 때문에 예. 되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을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예. 이번에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바람, 민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세요. 저를 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최효숙 위원님께 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죠. 현장에서 더 생생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 지인들과 의원님이 직접 느낀 심각성 어느 정도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정치에 입문하셔서 더 체감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네. 저는 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일괄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히려 아이들을 낳고 나서 뭐 그때 막 애들이 너무 예쁘고 하니까 그때보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네. 이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하려면 부모의 어떤 손길이 좀 필요한데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아마 여기 관공서에 많은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아이가 7살 말 때부터 학교 들어가는 그때 출산 휴가를 육아휴직을 다들 많이 쓰세요. 예, 많이 쓰시거든요. 그때가 가장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다. 아이를 학교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중일반으로 7시 반에서 뭐 맡겨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한 명 정도 이 넓은 학교라는 넓은 공간 안에 혼자 남아있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아이들이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중간에 케어해줘야 되는 또 그리고 엄마들끼리의 커뮤니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돌봄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정책에서 늘봄 정책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런 어떤 안정적인 돌봄들이 좀 확보가 된다면 그 해당되는 어떤 일정적인 그 출산율이 정상적으로 조금씩 더디지만 움직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그 출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정책이랑 현장이 되게 다르게 움직인다. 홍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출산율이 늘어난다는데 정말 아니었거든요. 1%도 네. 늘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하고 정말 좀 다르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결혼하는 연령이 좀 늦어졌잖아요. 근데 정말 난임 부부들이 아마 수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제 주변에도 많아요. 낳고 싶은데 못 낳는 난임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한가정인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다든지 입양 제도라든지 정확한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좀 이루어졌을 때 출산율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늘색을 뽑아주셨는데요. 보육과 교육 관련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우리나라 보육과 교육, 아동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그 아이들을 보고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의 표를 보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책이 시군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도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광역마다 다르고 정책이 일관되지 않으니까 부모들도 혼란스럽고 또 현장도 그거에 대해서 일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도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셨나요? 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이유는 뭐 일이 재밌어서 이렇다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좀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너무 재밌는 상임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예.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이 좀 안전하고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을 때 저희 좀 사회 환경이 좀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바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뭐 1%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 인사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수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최효숙 도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취약계층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아동이나 돌봄이나 또 유보통합에도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정신건강에서부터 도민의 디지털 정신건강, 보편적인 정신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모토로 삼고 있는 하심이 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도민에게 다가가겠다. 그 마음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에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우리 도민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도 멋진 의정 활동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